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새벽까지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친 모습인데요. 곳곳이 온통 빙판길입니다. 미끄럼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도 기온이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내일은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원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 평창은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파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요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원주시 문화공유 플랫폼이 무료 대관 일장을 연장했습니다. 이용과 관련한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월 1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이달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도의 아파트 분양 전망은 63.6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9.1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연구원은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강원 분양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류와 갑각류 등 수산물 300여 건에 대해서 중금속 포함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5만 명 이상 밀집해 있는 반곡 관설동을 반곡동과 관설동으로 분리해 시민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분동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관설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확보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반곡관설동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만 711명으로 강원도 동단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분쟁이나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원래 원주시 지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최근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직거래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개인 간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 확산이 되면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매물을 쉽게 확인하고 또 거래 상대방과 직접 소통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직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중개업소 이용 시에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절대적인 강점이겠고요. 간편하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매물을 확인하고 또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면은 궁금한 것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직거래가 늘면서 분쟁이나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떤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분쟁은 일정한 유형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상의 이해 그리고 사후 책임 부분에서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빈번하고 피해 규모가 큰 사례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하거나 근저당이나 압류 이런 등기상 권리 부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또한 전문 지식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특약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특히 전월세 등의 직거래에서 계약금 입금 후에 일방적인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급여에 대한 반환 문제 등이나 이런 금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입주 이후에는 누수나 곰팡이, 설비 고장 이런 하자 책임과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사례인데요. 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매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매도자의 심리를 좀 악용해서 지능적 범죄도 다수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매도인한테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를 전달받고 그걸 가지고 꼭 본인이 매도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계약금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범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저희가 전문가인데 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놀랄 정도로 정말 치밀합니다. 예전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다양한 수법으로 교묘하게 진화해서 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슬픈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직거래를 특히 처음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셨지만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헷갈릴 만큼 수법이 진화했기 때문에요. 일반 이제 분들 입장에선 더더욱 어떤 매물이 위험한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기나 이런 미끼 매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점이랄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사기 매물이나 미끼 매물 같은 경우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반복되는 공통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가격이 가장 전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지방에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해외 체류 중이라고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나갈 겁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직접 만나길 꺼리는 것이죠. 예. 아니면 전화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등기 깨끗하니까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하거나 나중에 잔금 때 다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처럼 등기나 서류 확인을 미루는 경우들도 있고요. 계약금부터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아주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 끼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거래로 하는 거니까 그냥 수수료 아끼시죠?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 들어봤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실 그렇죠. 속에서. 네. 일단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서 어쨌든 사기치는 입장에서 낯짝이 두꺼워도 정도가 있으니 대면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사기를 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수수료 아껴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물론 금전 피해가 절대적이겠지만 이외에도 직거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특히 주의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직거래로 발생하는 문제는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허위 매물로 인한 시간이나 감정 소모,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장 방문을 보통 임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 임장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로 보러 갔더니만 전혀 다른 집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과요? 예. 네네. 매물 관련, 이 허위 매물 관련 사례들인데, 다들 연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불법 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가 많은데,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입주 후에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장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사례인데요.
특히 여성이 단독으로 인정할 경우에 생겼던 사례가 뭐 문제가 좀 여러 차례 매스컴에 나왔던 내용이 있다 하죠.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불법주택 문제는 이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원룸을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법주택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게 미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각별히 주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래 플랫폼 측에서도 어쨌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플랫폼 차원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쨌든 플랫폼 운영자들도 소비자 피해와 허위 매물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을 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또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 인증 등을 통해서 실명과 소유자 인증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가상계좌 기반의 안심송금이나 계약금 보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플랫폼 안전장치 도입이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 현실적인 면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겠죠. 보완이 네.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개인 직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제도적으로 아쉬운 부분 가장 좀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뭐 저희 같은 부동산 실무자나 법조계 쪽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 제일 먼저 개인 직거래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이 이 거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중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단지 게시 공간을 제공한 사람들일 뿐이다. 라는 말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 맞습니다. 예. 네. 더구나 뭐 직거래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설명 의무도 없고요. 중요사항 고지 의무도 없기 때문에 사자 분쟁이나 권리관계의 오해 그리고 계약 해석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거래 안전이나 신변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들인데 이걸 모두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재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계약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거의 방치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직거래를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좀 확인해달라라고 강조하고 싶은 기본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핵심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부터 확인하라입니다. 실소유자. 예. 그렇죠. 예. 네. 신분증이나 뭐 등기사항 증명서 아니면 등기관리증 등으로 실소유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서류는 꼭 최신본 아니면 원본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계약금은 가급적이면 계약서 작성 후에 지급하시고요. 임장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낮에 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내가 좀 다급해지는 느낌이라면 당장 그 상태에서 거래를 멈추시는 게 좋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거래를 앞둔 시민분들 위해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당부 말씀 추가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뭐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내가 직접 책임지기에 너무 큰 거래라면 그 책임을 함께 져줄 전문가와 함께 하시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몇만 원짜리 소비가 아닙니다. 당연히 최소 몇백만 원부터 뭐 수억 원까지 오가는 인생의 큰 선택이죠.
보기에는 이게 좀 간단해 보여도 그 안에는 권리 관계나 시세, 계약 조건, 책임 문제까지 일반인들이 혼자서 판단하기에 너무 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과 임대 관련 제도가 잇따라 바뀐 만큼 혼자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하시기보다는 권리 관계와 계약 절차를 전문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제제도를 통해서 책임을 지는 정말 안전한 제도적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길 싸고 좋은 건 없다고 하죠. 부동산만큼은 싸고 빠른 거래보다는 확인된 정보와 안전한 절차를 갖춘 거래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지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원래 원주시 지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 향유를 위해 만들어진 원주시 문화공유 플랫폼은 공연과 전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문화공유 플랫폼의 무료 대관 기간이 오는 4월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공유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간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옛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해 만들어진 원주시 문화공유 플랫폼은 지난해 8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관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 공간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의 전시나 공연 공간으로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이 동아리방을 대관해서 연습이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동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나 공연이 운영이 되면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국립청년극단의 연습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팀의 서지영 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문화공유 플랫폼 무료 대관은 모든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기회의 폭을 넓히고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문화예술 원주시 시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8월 문화공유 플랫폼이 정식 개관된 이후에 한여름밤의 꿈, 만두축제, 야외 영화 상영회, 행복 버스킹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었고요. 시민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시민작품 전시회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문화예술 단체나 시민 동아리들의 작품 활동, 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도 제공하였고요. 개인 전시회나 연주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무료 대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실까요? 네, 이 공간은 공연장과 전시 공간 또 동아리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야외 영화 상영회,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서 또 만두축제 등 지역 축제 기간에 행사를 또 추가 진행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가 대관을 하면 공연이나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학원 등의 단체에서 교습 공간, 또 모임과 연습, 전시 공간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무료 대관은 지난 12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4월까지로 이 무료 대관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곳에서는 문화예술 단체나 시민 동아리들의 작품 활동, 또 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개인 전시회나 연주회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원주시 통합 예약 플랫폼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현장 사무실로 전화를 통해서 대관 일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서지영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2025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야외 영화 상영회, 야외 공연장에서는 행복 버스킹, 그리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요. 시민작품 전시 공간 제공 등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4월까지 저희가 무료 대관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그때 그 시기쯤 가서 다시 아마 운영 방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 문화공유 플랫폼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도 저희 문화공유 플랫폼이 원주시 지역예술 거점 시설로서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무료 대관 연장을 통해서 문화공유 플랫폼이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더 깊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볼 텐데요.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박희서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만나보죠. 겨울철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2026 평창 송어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군에서 지난 1월 9일 성황리에 평창 송어축제가 개막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1963년 대한민국 최초 송어 양식에 성공한 평창의 역사성을 기리고자 2007년부터 20년 동안 진행된 평창 송어축제는 오는 2월 9일까지 진부에서 진행되고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얼음 낚시로 직접 송어를 낚는 손맛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낚시 도구는 직접 가져오셔도 되고요. 축제장에서 바로 구입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낚시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11시를 시작으로 평일에는 2번, 주말에는 3번의 맨손 잡기 이벤트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뼛속까지 짜릿한 겨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축제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눈썰매 등 겨울 레포츠 시설도 같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번 겨울방학엔 진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평창 송어축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소식이었고요. 또 평창유산재단이 2026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평창유산재단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며 지역 동계 스포츠의 유산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벌써 4번째 시즌을 맞는 눈동이 패스포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비축된 설상 스포츠 기반 시설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는 평창의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대상이고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아동들의 수준에 맞춰 스키 강습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2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평창유산재단으로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주민 건강 관련 소식 살펴보죠. 평창군 우리 동네 국가 건강검진 일정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우리 동네 국가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번 건강검진에는 50세 이상은 대장암,
40세 이상은 위암과 유방암, 20세 이상은 자궁 경부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과 16일에는 8시 30분부터 진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각각 하루씩 진행되니까요. 근처 사시는 분들 일정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맥경화와 골밀도 검진도 함께 실시된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6일과 17일, 19일까지는 대화 보건지소를 시작으로 대관령, 실리, 하안미 등 보건지소에서도 건강검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하셔서 농한기 시즌에 국가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네, 또 평창군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청소년의 문화와 체육, 진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평창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이고요. 한 달에 2만 원씩 연간 최대 24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카드가 충전되고요. 평창의 영화관, 학원, 문구사, 안경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1월 1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이번 꿈키움 바우처 사업 꼭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평창군 나다운 바우처 사업 진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나다운 카드가 어제였죠. 1월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2015년생부터 2008년생 여성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 14,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다운 바우처 역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자격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 신청하실 때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서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들어봤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